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이. 슬기입니다. 혹시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난해에는 사진만으로 뵀었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다녔습니다. 잠깐 다녀오시는데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해에는 슬기쌤이 없었는데 이제 지난해는 이제 라디오 금천에서 금천구 활동과 금리 겪었던 특별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슬기쌤과 함께 진행을 해서 더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어디를 가는 거죠? 네, 서울 곳곳에서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나누는 차별에 대한 이야기, 평등업, 마을업. 그 세 번째로 저희가 찾아온 곳은 바로 정류장, 버스 정류장 이름도 갖고 있는 바로 마포 FM입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갖고 있는 마포 FM. 그러면 마포 FM의 두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실 분들은 전국 7개 공동체 라디오 중 한 곳인 마포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 먼저 네.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마포 FM에서 매주 수요일 3시에 방송을 하고 있는 엄마의 첫 페이지를 방송하고 있는 신진경입니다. 네, 저는 지금 마포 FM에서 편성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편성 PD로 있는 장지웅이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네. 홈페이지도 이렇게 쭉 보고 그런 라디오도 들어보고 왔는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역 문화가 발전하고 공동체가 튼튼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시민의 손으로 만들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우리 시대 대표 공동체 라디오 마포 FM입니다. 정말 이걸 읽고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좋은 말들만 다 써요. 훌륭해. 네, 정말 훌륭한데 직접 네. 진경님과 지웅님께서 마포 FM을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피디님께서. 저희 마포 FM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제 저희 포함해서 총 8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함께 방통의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7개의 공동체 라디오가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 FM과 같이 이제 공동체 라디오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어쨌건 주류 미디어들이 다루지 못하는 이제 이슈들이라던가 혹은 목소리들을 담아서 지역 내에서 발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포 또 공동체 라디오들마다 또 그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스타일이 좀 다르기는 한데 저희는 이제 지역 소식을 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들이 한 20% 정도, 그리고 특정 계층이나 특정한 어떤 집단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한 40% 정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감동스러운 멘트를 음악을 착 깔면서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이래야 된다 깔아주세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깔아주세요. 근데 공동체 라디오라고 했는데 공동체 라디오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7개라고 했는데 뭐 네. 이런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공동체 라디오라는 개념 자체는 정확하게 어디서 처음 시행됐는지는 저도 사실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공동체 라디오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져 있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보여지듯이 이제 공동체 라디오는 일단 전체적인 개념 자체는 공동체의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들을 공동체 라디오라고 부르고 있고요. 한국 사회에서의 공동체 라디오는 이제 처음에 허가받을 때는 어쨌건 일본의 사례를 좀 많이 참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비해서는 좀 이제 재난이나 발생 빈도가 좀 낮은 편이니까 사실 재난 방송에 포커스를 맞춰줘서 이제 정치권에서 주기는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좀 독일식의 어떤 생활 정치들의 담론들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방송사를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네. 노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시작 때 멋진 말만 담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보면 저는 2년 한겨레 기사에 나온 거 네. 봤었는데 나는 시각장애인 DJ PD입니다. 네, 재작년에 했던 거. 네. 그 귀로 만나는 세상 공개 방송했던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네. 그 청소년들이 또 만들어가는 라디오 톡.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L 양장점도 L 지금 양장점. 하고 네, 있는 지금도 것도 하고 있고요. 그렇고, 근데 저는 되게
멋진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포 FM에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획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결국 만들어 가시는 거 오늘 나오신 활동가 신진규 활동가님처럼 어쨌건 활동가분들이 다 만들고 계시는 거라서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 작은 일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활동가분들이 계속 그 프로그램들 꾸준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 더 감사한 일이죠. 네. 신경 선생님은 이제 그 엄마의 첫 페이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프로그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프로그램은 딱 프로그램 명에서부터 보이듯이 이제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초보 엄마예요. 그래서 사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이제 막 엄마가 돼서 이것저것 부딪혀 보면서 이제 많이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보 엄마들에 대한 이제 제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엄마들을 얘기 아니면 뭐 육아 관련, 살림 관련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이제 방송으로서 이제 같이 배우면서 공유하고 있어요. 그 엄마의 첫 페이지 방송을 들으면서 되게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주민 센터에서 이주민 그런 난민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주 여성분들이 이거 같이 들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다양한 언어로 한국어로 현재 나오는데 다양한 언어로 이게 같이 공유돼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여기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알면서 되게 큰 도움 되겠다. 같이 뭔가 활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처음에 이 프로그램 기획서가 들어갔을 때도 제가 판단하기에 생각해 보니까 엄마라고 하더라도 보통 40대, 50대의 이야기들은 분명히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지금 소화하고 있고 주류 미디어에서도 다루고 있는 편인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보통 40, 50대의 엄마 이미지였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보 엄마에 대한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미디어가 안 보인다 싶어서 이제 땡큐 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편성한 건데 확실히 하고 나니까 이제 특히 저희 활동가들 중에서 이제 젊은 부부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더 그죠? 재밌더라고요. 홍보를 이렇게. 아까 여기 사실 네. 저희 들어오기 전에 진경 쌤한테 그거 녹음 여기서 하시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집에서 아이 재워놓고 네. 새벽에 그렇죠.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엄마의 프로다 이것은. 아니 저도 이제 조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직 돌이 안 지났어요. 네. 저희 그 언니도 보면 진짜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최근에 이제 감기 걸렸는데 이게 수유를 하고 있으니까 약을 못 먹어서 엄마랑 애기랑 둘 다 감기가 걸려서 맞아요. 풀쩍풀쩍 되면서 그냥 한 일주일을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네네네네.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네. 추천해줘야겠어요. 프로그램. 진짜 너무 이 말씀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아이 키우면서 약을 못 먹으니까 물론 이제 임신 때부터 약을 못 먹어요. 그리고 뭐 아이를 낳고 나서 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약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정작 내 몸은 못 챙기고 그렇게 이제 살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고 또 이제 그러면 더 큰 병원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좀 엄마들도 좀 자기 몸을 챙기면서 그래도 이제 살아야겠다 이런 걸 느꼈어요. 울컥하시는 것 같네요. 갑자기 감성 장면이지. 네, 근데 진짜 참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이제 지금 선생님도 말했지만 이제 사실 뭐 여성이나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 부분이 있기는 사실 혼인 전에 이제 있던 여성들의 얘기나 아니면 정말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이제 정말 중년이나 뭐 이런 여성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실 임신 전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정말 기르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사실은 많이는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니까 사실 무턱대고 이제 이런 아이를 기르고 하는 게 뭔가 쉽게 이루어지는 그냥 뭔가 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냥 약간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의미 있는 거 같아요. 육아와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 엄마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주위에 결혼을 하고 출산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육아에 대한 힘듦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오히려 이제 윗 세대라 그래야 되나? 윗 세대에서 저기들도 다 해봤는데 뭐 그게 그쵸. 왜 뭐 물론 좀 더 일하면서 하니까 힘들 수는 있는데 뭐 다 할 수 있는 거지 뭐라고 넘겨주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나 때는 다 해봤는데 뭐 어려운 게 있더라도 뭐 견뎌내는 거지 뭐 이런 담론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이 요가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같아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슬기쌤은 혹시 뭐 이주 여성분들 지원하시면서 이런 뭐 육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같이 얘기 나누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되게 얘기를 많이 음. 나누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그 방법들이 또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내가 내 본국에서의 그 문화에 맞게 나의 아이를 나는 키우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일단 그냥 한국 출신이 아닌 어머니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차별이 들어간다거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예 이 외국 출신의 아동들을 받질 않는다거나 이미 지원도 없어서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그리고 어쩔 때는 어머니들께서 뭐 학교를 보내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들은 가정통신문이 오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머니께서 그렇죠. 학교에 그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잘 따라가지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럼 그 아동이 저한테 가정통신문을 갖고 와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이걸 그냥 어머니께 이렇게 아이한테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약간 이 친구가 제가 어머니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가정통신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어머니께 드려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돕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네요. 당연히 이주민으로 결혼을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한글은 되니까 오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아마 학교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전혀. 그래서 그래도 요즘에는 전국의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인데 거기에 동두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이 그래서 한국어와 영어가 같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진경쌤은 이제 그 아이를 낳고 그래도 가정에서 뭔가 이전과 삶과 좀 되게 달라진 부분이나 혹시 뭐 좀 더 뭔가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힘들 건 없지만 그렇지. 네, 확실히 많이 달라졌고요. 힘든 것도 훨씬 많아졌고 물론 이제 행복한 것도 있지만 일단 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이제 일단 일단은 체형부터 바뀌고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이제 임신했다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제 온 몸이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축소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번 망가지고 뭐 이제 샤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내 몸을 봤을 때 너무 막 진짜 너무 이제 별로다.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우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아이는 우는데 내가 이 이유를 모르겠고 그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사실 그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물론 육체적으로도 더 힘들고 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좀 사회랑 좀 단절되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임신하고서부터는 이제 뱃속의 아이를 좀 지키기 위해서 좀 몸을 조심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도 사실 뭐 양보를 바라고 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워낙 이제 뭐 노약 자석이라든지 임신 이제 핑크 자석 그런 자석이 있지만 사실 제가 임신하지 않았을 때도 사실 뭐 생각을 안 했었어요. 남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빈자리 있으면 타고 했었는데 뭐 오시면 비켜주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막상 이제 겪어보니까 누군가가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그 앞에 가 있는 것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왠지 뭐 나오라고 막 무언의 압박 같고 거기 사람 쫓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굉장히 불편하고 또 몸은 몸대로 힘들고 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게 되고 또 이제 그냥 자가용으로 운전하다가 또 가끔 사고가 있거나 이러면은 또 겁이 나니까 또 이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의 이제 외출은
오로지 병원 갔다가 집에 오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삶이 지루하고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단절되잖아요. 네네. 취미 생활도 저는 예전에는 뭐 진짜 많이 즐기고 바쁘게 살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부터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내 위주가 아니라 이제 아이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내 위주가 아니라 아이 위주. 뭐 밖에서 외식하고 싶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가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게 되고 뭐 놀러 가고 싶다고 해도 내가 놀러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뭐 공원이나 아이들이 좀 더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좀 사람들한테 피해가지 않게끔 그런 곳을 좀 찾아다니다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라는 건 없어지고 그냥 하나의 엄마로서 좀 살고 있는 거를 가끔 이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 건 그렇게 느끼면서 나는 이제 나 신진경이란 나는 없는 건가? 여자로서 나의 삶은 이제 없나? 뭐 이제 나는 엄마로서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면서 또 우울증에 또 빠지기도 하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신 게 되게 사실 정말 신체적으로 변화가 힘드는 것도 있는데 약간 네네. 아 근데 이게 말을 많이 사실 했죠. 뭔가 되게 어떻게 미디어가 이제 미디어 여론이다 사회가 이제 임신한 여성이나 아니 어머니를 묘사하는 거랑 다 연관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몸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가 정말 그냥 딱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동일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비춰지는 이미지 자체가 뭐 여성의 몸은 어때야 된다. 사실 임신 전후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다뤄지질 않다 보니까 이게 여성은 이래야 되고 뭐 어머니는 몸이 이래야 되고 뭐 그냥 20대는 이래야 되고 30대는 이래야 되고 획일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괴리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대중교통에서 이제 좌석 이런 문제도 사실 굉장히 사실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장애 활동가 분들이랑 좀 얘기하다 보면은 그 지하철의 가장 끝에 보면 이제 그냥 딱 서서 이게 큰 넓은 공간 있잖아요. 이게 사실 네네. 원래 장애 그 휠체어 들어갈 수 맞아요. 있게 돼 있는 건데 사실 저도 그냥 의식 중에 거기 그냥 기대고 서 있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기대고 서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서도 이제 옛날에 기사가 나는데 댓글이 다 그런 댓글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 말하면 서울 비켜줄 건데 그냥 뭐 휠체어 없으면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근데 이제 아까 김영 씨도 말했지만 내가 이걸 말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걸 쓰고 싶어요라고 말해야 되는 것 자체가 제일 차별인 거죠. 누군가는 그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데 그냥 쓰면 되는 거를 누군가는 입증해야 되고 얘기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차별적 얘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장애인분들 휠체어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게 된 게 유모차를 끌고 갈 때 그걸 많이 느껴요. 보도블럭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보도블럭에서 일반 도로로 나가는 길에 이제 턱이 맞아. 깎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차가 주차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옆으로 이제 턱을 내려서 내가 직접 유모차를 들어서 내리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들 수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뭐 휠체어를 내가 타고 있거나 하면 정말 난감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화장실 갈 때도 제가 정말 급해서 막 공공기관에 들어갔어요. 갔는데 분명 장애인 화장실은 좀 넓게 그쵸? 되어 네. 있어야 하는데 막상 들어가니 청소 요구 청소 청소용으로 도구들이 이제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차랑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아무도 안 계셔서 제가 문을 열어놓고 이제 유모차 앞에 이렇게 두고 제가 이제 볼일을 봤는데 그때 진짜 너무 아직 이게 공공기관에서도 아직 이렇게 화장실조차 좀 안 되어 있구나 이거를 좀 느끼게 되었어요. 화장실이라는 게 정말 기본적인 사실 사람이 화장실을 안 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거기서 못 가는 문제들이 엄청 많고 사실 저도 이제 전에 휠체어 장애인 활동가분이랑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배려할 게 많은데 이게 사실 고려가 안 되는 부분 특히 이제 장애인들 중에서 이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분들 계시지만 팔도 이제 같이 안 움직이지 않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이제 다리도 이제 움직이지 않으신데 팔도 이제 높이 못 드시는 거예요. 근데 레버가 이제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위치에 있다 보니까 레버를 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자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물을 못 내리고 나와야 돼. 그게 너무 되게 수치스럽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물을 내리지 못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되게 그걸 근데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뭐 그런 부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들인 거고 그래서 당사자성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에서 같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어떤 고민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비장애인들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뭐 육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정책을 고민하거나 결정하는 사람들은 어쨌건 여성이 독방 육아를 하던 세대의 분들이 이제 여전히 계신 거고 여성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계속 더뎌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저도 저는 지금 이주인 센터에서 인종차별 철폐 운동도 같이 하고 있어요. 나름 저도 되게 많이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서 흑인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는 그 흑인 활동가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데일밴드를 찍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사진을 보고 이게 왜 기사가 되었지? 하면서 다시 보니까 데일밴드의 색깔이 브라운색인 거예요. 진한 갈색.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의 피부색과 이렇게 비슷한 데일밴드를 맛보는 건 처음이었다라면서 감격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내가 아무리 인종차별 철폐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위치에 있지 않는 이상은 내가 아무리 보려고 노력해도 볼 수도 없겠구나. 그래서 진짜 계속 같이 소통하고 계속 배워나가야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약간 차별 얘기들 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네. 이미도 많이 했지만 사실 어쨌든 저희가 약간 좀 어떤 일상의 차별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제도적인 구조적인 차별과 연관되는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진경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뭐 좀 개인적으로 겪으신 차별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뭐 얘기를 해주시면 울컥하지 마시고. 또 막 감정이 여기서 이제 BGM을 좀 깔아주고 있다다가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일단 엄마에 대한 시선. 엄마는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뭐 엄마도 여자인데 당연히 예쁘게 그렇죠. 꾸미고 싶고 뭐 얼마 전에 뭐 어떤 모 연예인 이제 부인으로 이제 TV에 나왔는데 네일 아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사의 베스트 댓글이 손톱이 저러는데 무슨 육아를 하고 있냐 이런 댓글이 이제 베스트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손톱이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이걸 뭐 우리가 설거지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청소 이거야 아이 무슨 키우는 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나 자신을 좀 더 좀 꾸미고 싶고 좀 뭔가 좀 이렇게 기분 전환에 의해서 이제 이 네일 아트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시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뭐 엄마는 짧은 바지 입으면 안 돼. 엄마가 돼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사회에 이미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분리를 시키죠. 인식이 아직 바뀌어 있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두려고 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나는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나를 보고 쟤 누구 엄마인데 이렇게 볼까봐 그러면 좀 남들 입에 오르내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좀 피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더 좀 조심하려고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좀 자존감도 잃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임신했을 때도 제가 이제 그때는 초기였었어요. 원래 12주 이내 이제 임신 상태에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티가 안 나요. 보면은 진짜 초기는 네, 특히 뭐 신혼 부부여서 이제 임신을 한 경우에는 거의 뭐 결혼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초기 이제 임신했을 때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 힘드니까 사실 몸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뭐 이제 교통약자석에 이제 앉아 있거나 이럴 때 그렇게 눈치가 보여요. 또 눈치도 보이고 눈치를 또 줘요. 아니 젊은 사람이 여기요. 네, 서서 그래서 가야지. 그 임신 확인증처럼 아. 표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지하철이나 이제 뭐 보건소 등에서 이제 나눠줘서 그걸 가방에 달고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게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딱 해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안고 있어도 잘 못 보시나 봐요. 그러면
좀 어른분이 타셨는데 양보를 해야지 안 한다고 이제 뭐라고 하셔서 일단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서 있었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뒷말을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뭐 힘들어서 앉아 있으면 좋아 좋은데 오시면 일어나야지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일어났으면 끝나야지. 그때 이제 너무 속상해서 막 지하철에서 막 울었어요. 펑펑. 또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펑펑 우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좀 주변 분들이 이제 왜 우나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가방에 이제 배지를 보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이 양보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기억이 너무 그 상처가 돼서 그때 이후로는 거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그 교통약자석 말고도 이제 일반 좌석에 그쵸. 있잖아요. 양 끝에 거기는 진짜 비워둬야 되는 자리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이건 아무나 이게 뭐 오시면 양보해야지가 아니라 티가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뭐 그냥 원래 비워둬야 되는 자리 이렇게 좀 저도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저 신랑한테도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런 약자석이나 임신 거기 자리는 비워둬야지 안 그러면 뭐 이렇게 가서 얘기하기 그렇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제 본인도 그게 아니었을 때는 거기 그냥 앉아 있거나 오시면 비워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입장이 바뀌니까 겪어보니까. 네 이제 본인도 생각이 바뀌면서 음. 같이 뭐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남성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본인이 더 화를 내면서 저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지 말자 그냥 있자라고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사실 겪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을 이해하고 임신을 했으니까 임신한 사람을 알게 되는 거고 또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의 그런 고충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막 말하지 못하는 게 나도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자 하면서도 이 사회적으로 좀 많이 좀 인식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죠. 진짜 경험이 맞아. 이 표현이 표준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경험이 직방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막 저도 뭐 이런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철폐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에 대한 활동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지만 저 역시도 얘기 듣기 전까지 그랬었거든요. 뭐 앉아있다가 오면 비켜주면 되지.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주위 사람이 이랬다더라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그 의미가 단순히 그냥 어떤 텍스트에서 보고 내가 머리로 이해한 거랑은 완전 별개로 그냥 몸이 알아서 반응하게 되는. 그래서 이 다양한 경험을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지면 좀 더 사회 안에서 뭐 제도를 개선하는 건 훨씬 빠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얘기를 듣다 보면. 경험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실 경험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당사자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건데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차별 관련된 활동을 하지만 계속 나는 그러면 정말 모든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가, 난 차별하는 게 없는가라고 사실 계속 돌아보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안 하면은 나는 그냥 뭐 괜찮은 사람, 나는 그래도 좋은 진보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차별하지 않을 거야 하다가 오히려 더 차별을 막 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그 선생님이 말하신 결국은 막 그 교통약자석에 못 앉게 되면서 나가지도 못하게 되는 이동권도 제한되는 이런 건 사실 장애 이동권이나 뭐 다른 문제도 다 똑같은 건데 이게 사실 디폴트가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되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약간 뭔가 특별한 배려처럼 이렇게 인식되는 사실 그게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뭔가 임산부를 위해서, 노인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해준다는 느낌? 우리가 디폴트는 그 사람들 안 보이는 거고 그 사람들 보이게 우리가 뭔가를 더 만들어주고 하는 거는 뭔가 내 약간 돈을 들여야 되는 문제가 이렇게 하는 문제가 사실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저는 사실 차별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사실 한편으로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사회적인 어떠한 이슈에 관심을 갖거나 하기 시작한 건 일종의 약간의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학생 청소년기를 전부 다 강남구에서 보냈거든요. 그 가장 교육 이월이 높다는 강남 8학군에서 초중고 다 나왔고 뭐 어쨌건 대학도 서울 안에서 다니고 있었고 뭐 그 이후에도 뭐 어쨌건
정당 생활하면서 출마를 했었어요.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어쨌건 사회적으로 어쨌건 그 출마 지역 안에서만큼은 이 사람이 출마자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어떠한 대접들이 이제 왔는지를 다 느끼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당한 거는 사실 없고 지금 시스템으로 있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되게 많다는 건 분명히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성적으로 그렇게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하니까 이게 내가 내가 정반대의 상황이 됐을 만큼 이건 나한테는 불리한 거네 라는 판단을 의식적으로 자꾸 하면서 뭔가 바꿔보려는 행동들,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갖는 거지만 그래서 제 스스로도 느끼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어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에는 굉장한 한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다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예를 들어 뭐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 엘량장점이라고 성소수자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성소수자시고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사실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는 이상 어쨌건 남성이다 보니까 이제 레즈비언 분들이 하시는 방송이라서 이제 남성 PD가 굉장히 불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여자 PD 통해서 들어오거나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물론 이해는 하는데 그것이 어떤 저를 정확하게 믿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해는 하면서도 동시에 드는 생각이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들도 동시에 같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랑 뭐 대화를 해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려고 생각이 들다가도 동시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한가 보다 하고 나도 모르게 이제 그냥 방치 아닌 방치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요 경계선에서 저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건 굳이 지금 드는 생각 그나마 나 그래도 이런 부분은 차별받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도 지금은 많이 내재화가 돼버린 것들. 예를 들어 저는 장남의 장손이거든요. 더군다나 그 집이 친가 쪽이 완전 경상도 내륙지방이에요. 경북 김천이라서 이제 이미 어릴 때부터 장남의 장손이면 절대 바깥에서 함부로 이제 큰 소리 내지 말아야 되고 경박스럽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 가서 함부로 울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속으로 삭히고 책임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너무 잘 교육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것들이 불편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느끼는데 어쨌건 이제 제 또래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나 활동가 분들이나 어쨌건 진보적인 저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었었구나라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은 이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관성이 생겨가지고 당연히 물론 지금도 다른 사람한테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모든 어떤 가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라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뭔가 이런 것들이 이 기준이 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바꿀 생각은 조차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의식적으로 자꾸 거리를 두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 나한테만 강하게 적용되면 되는 거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고까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을 때도 걱정은 되게 많았어요. 어쨌건 방송국 상근자라서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나는 사회에 있는 사회적인 소수자들에 비해선 굉장히 누린 것들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제 동네 친구들도 많진 않거든요. 보통은 저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 부모가 전문직이고 이래가지고 완전 돈이 많고 이런 친구들은 아니지만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선택하지 않았지만 어쨌건 운에 의해서 내 부모를 어쨌건 강남구에 사는 부모를 만난 덕분에 내가 사회적으로 누린 것들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쨌건 자기의 능력을 바깥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풀어낼 수 있을 만한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만 두고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많아지고는 있어요. 보면 그건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래 후배들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하면 자연스럽게 좀 더 이런 사회적인 논의들을 계속해서 진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영쌤의 이야기부터 이제 지용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한 사회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정체성이 너무
그 정체성을 되게 딱 줘버리고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기준도 심지어 있어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예 이 사람은 이 사회에 속해서는 안 돼라고 너무 배제해버리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한 사람이 되게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가질 수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엄마이면서도 여성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사실 그게 그런 정체성이 또 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게 가면 그 다양성을 더 봐주지 못하더라고요. 보지 못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되겠고 다양하게 봐야 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몇 회를 하면서도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난 차별받은 경험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차별 활동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가장 큰 오해가 차별은 소수자만의 문제다. 뭐 가령 여성만의 문제다, 성소수자만의 문제다, 뭐 장애인만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비장애인이고 뭐 남성이고 성소수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거랑 무관하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차별 얘기로 사회를 바꾸는 건 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지훈 쌤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차별이 누구한테만 불편한 거죠? 누구한테 정말 이득인 것인가? 사실 그렇게 따지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지훈 쌤 같은 경우 이게 약간 불편함을 느끼시죠. 이게 사실 내가 차별 시제 받지는 않더라도 차별받는 어떤 구조적으로 차별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 집단이 되면서 근데 그 사람과 소통이 제한되잖아요. 어떤 아까 말했던 일량영정과 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어도 뭔가 어떤 구조적 차별이 가능하면서 내가 소통을 못하고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나도 박탈당하고 사실 그게 본인한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그냥 그런 사람과 안 어울리고 나는 정말 사회 최상위 뭐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나는 고고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신경 안 쓸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란 결국은 누구한테나 굉장히 안 좋은 문제. 그래서 항상 저희 차별자들 모토는 차별은 모두의 문제다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보여주는 거 그 문제의 그 매듭을 풀어가는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포 FM에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서울 시민들 그리고 마포 구민들이 이 마포 FM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했으면 좋겠는지. 큰 포부는 없는데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도 좀 작은 말이라도 방송을 통해서 좀 퍼져 나가면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조금 뭔가 변화가 되면 참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마포 FM은 지금 사실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관심을 쓰고 있는 부분이 출력 증강의 문제예요. 저희가 지금 한국은 법상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지금 10W 미만으로만 허가가 되게 되어 있고 저희는 지금 1W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포 FM뿐만이 아니라 마포 관악이외 7개 공동체 라디오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1W라는 게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그 반경 아마 한 1.5km 이내예요. 반경 1.5km 이내라서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다 1W로 해놨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만 긴 구거든요. 세로는 굉장히 좁고 그래서 사실 이론상으로 1.25km 정도로만 딱 1W로만 정해놓으면 문제는 마포구 끝쪽에 있는 데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포 FM인데도 불구하고 마포구 전체를 커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출력이 증강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방통이나 혹은 국회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제 뭐 이런 방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는 인식을 하고 계신데 뭐 제가 느끼기에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듣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뭐 표에 도움이 된다거나 뭐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사실 저희 방송국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 라디오나 마을 미디어의 형태로 시민들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혹은 뭐 정부나 혹은 입법부나 행정부나 사법부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단순히 댓글을 쓰거나 혹은 이런 것들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미디어를 만들어서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관철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뭐 요새는 워낙 젊은 친구들이야 금방금방 어떤 그 플랫폼들을 이용하고는 있지만 플랫폼 이용하는 게 어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포 FM이나 주위에 있는 공동체 라디오들을 찾아보시면 활동하실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들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도 본인이 알고 있는 그러한 이슈들이나 반드시 이러한 이야기들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방송을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가 사실 정말 저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여기는 사실 정말 잘 돼 있죠. 정말 사실 서울 지역 시내에서도 네. 이렇게 가장 잘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정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네. 마포 FM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이의 홍보 타임. 함께 하신 소감이랑 그리고 차별 없는 마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또 같이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제가 지금은 엄마로서 막 이렇게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말을 했지만 또 그 밖에 더 많은 분들도 또 많이 그런 차별 속에서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행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엄마의 첫 페이지에서 오늘 뭐 스키쌤이 얘기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것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모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네, 네, 차별적 상황들, 서로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스키쌤 네, 저는 되게 즐거웠고요. 되게 또 이렇게 끝날 때 약간 이런 얘기 하고 나면 항상 아쉬운 게, 왜 우리 사회는 항상 이런 당연한 얘기들을 계속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작게 계속 만들어가면서 계속 홍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우리 사회에서 다뤄야 될 더 큰 담론들, 더 중요한 이야기들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 이 당연한 것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 단 한 문장을 가지고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10년 이상 싸웠죠. 10년 넘도록 도대체 우리는 왜 우리 사회가 지금 진보는 되고 있는 건가? 진보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씁쓸함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한데, 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 앞으로 하시는 활동들이 물론 저는 항상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랑, 저희도 시민단체니까 만나면 항상 서로 하는 얘기가 서로 지치지 말자고. 제일 중요하죠. 네, 지치지 말자.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FM도 지치지 말고. 네. 꾸준히 네,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왜 근데 저희는 방송을 지금 1시간 했는데도 어색할까요? 이랬는데요. 저는 별로 안 했어요.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어색하지? 우리 지금 벌써 몇 번째 하는 거야? 머리가 안 계속. 아니 저번 2회 때는 안 계셨거든요. 아, 근데 1화 때는 이런 머리 아니셨고 2회 때는 안 계시고 3회 때 이렇게 오시니까 약간 어색할 만하네. 매번 새로 만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저희가 이제 마무리로 저희 구호가 있어요. 아까 네.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그거요? 예, 네. 평등한 마을업이라고 외치면서 네. 함께하는 이제 구호가 있습니다. 그거 외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 지금까지 마포 FM이었습니다. 평등업 마을업. 예, 당신의 마을로 찾아갑니다. 예, 또 만나요. 나